집의 유지 보수, 수리, 개장 및 장식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연간 매출에서 72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일기 소시민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미국 주간 경제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와 미국과 중국 무역 합의 이행 소식에 힘입어 상승하였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69%, S&P 500 지수는 0.3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2%로 상승하여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몇 가지 호재 소식으로 인하여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2일 전 미국 상장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한 애플이 오늘도 장 시작 후 5.2%나 상승하였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시총 2조 1천억 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은 이달 말 주가 분할과 올해 말 출시된 새로운 아이폰의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어제 테슬라 역시 주가 분할을 앞두고 전일 주가가 2,000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오늘도 4.2% 추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더해 증시의 불안 요인이었던 미중 간의 마찰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1단계 합의 이행을 약속했다고 말함으로 인하여 오늘 주가는 상승작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요 소식입니다.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이번 주 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이틀간 불법적인 독점 관행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페이스북 측에서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TFC 조사에 협조하고 질문에 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을 1,000억 달러, 그리고 2014년에 왓츠앱을 19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미국 연방정부는 페이스북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느냐 여부를 놓고 면밀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는 페이스북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새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거나 경쟁하는 일을 애초부터 막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페이스북이 반독점 판정을 받게 되면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내거나 최악의 경우 회사를 분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테크 기업의 해체론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독점법 위반 행위가 밝혀질 경우 페이스북의 사업 모델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실린 위원장은 페이스북뿐 아니라 4개의 거대 기업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모두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문제가 명확한 페이스북에 비해 구글과 아마존의 시장 지배 문제는 훨씬 복잡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독점 소위는 아마존이 온라인 상점에 입점한 판매자의 데이터 상품을 이용해 인기 상품을 자체 브랜드로 생산하고 아마존 앱에 우선 노출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반독점 위반에 대한 결과로 인해 세계 기업의 주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과 같은 경기 침체 시기에 배당금을 늘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로우스입니다. 오늘 로우스는 배당을 현 55전에서 60전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로우스는 1946년에 설립되어 그 후 73년 동안 홈디포에 이어 가정수리용품 판매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로우스는 집의 유지 보수, 수리, 개장 및 장식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연간 매출에서 72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등 약 2천여 개 매장이 있습니다. 로우스는 배당킹에 속해 있으며 배당금은 50년 이상 연속으로 올렸습니다. 1.36%의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이상 연간 배당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우스의 지난 1년간의 주가는 60%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 로우스의 주가는 1.98% 오는 161불 72달러로 마감하였습니다. 배당 성장주이면서 안정적인 주가 성장을 하는 로우스와 홈디포와 같은 회사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가장 좋은 투자 회사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세계적인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 두 회사에게 열흘 안에 운전자를 정직원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었습니다. 공유 경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AB5 법안을 어겼다고 본 것입니다. AB5 법안은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를 직접 지위, 통제하고 통생적인 업무를 종사하게 한다면 이들은 일반 근로자, 즉 정직원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만일 운전자들이 정직원으로 전환되면 최저임금, 초과수당, 병가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버와 리프트는 자신들이 운전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회사일 뿐이므로 지위 통제 권한이 없고 통상적인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하며 항소를 제기했었고 이 두 회사는 영업 중단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를 극적으로 면했습니다. 20일 미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운전자를 독립계약자가 아닌 근로자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조건부 긴급유예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6일부터 하락했던 우버와 리프트 주가는 어제 장중 6%가량 상승했습니다. 당장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모든 운전사를 정직원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였는데 극적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회사는 다른 승차 공유, 주문형 서비스 기업들과 함께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대신 공유경제 기업을 AB5 법안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주민 발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이번 달 말 11월 미 대선 날 주민투표에 붙여집니다. 지금 당장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는 넘겼지만 말 그대로 시한부입니다. 만일 항소심에서 패소하거나 두 회사가 제기한 주민 발의안이 오는 11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투표에서 부결되면 두 회사가 근로자 재분류를 위한 인프라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업체에 투자하고 계신 주주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시민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See you!